달인 수준으로 굉장히 노력했을 때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확률이 높은 포지션이 연봉을 결정하는 건 바로 반갑습니다. 김현준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신입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희망 연봉을 얼마라고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신입의 경우에는 과거의 근거 자료, 소득 증빙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비교를 하고 자시고 말고 할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신입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 연봉 이렇게 했다고 되게 순진하게 써서 내시는 분이 있는데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적게 쓴다고 그만큼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쓴다고 더 주지도 않아요. 어차피 회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신입은. 그래서 신입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 협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연봉 확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무 조건과 연봉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연봉이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연봉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경우에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연봉 확인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적어놓고 들어보고 가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연봉 확인하는 입장에서 그걸 왜 써줘요?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카페에 정말 질문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와요. 보통 이제 경력자분들은 기존에 받았던 급여라는 게 있어요. 근거는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내가 기존에 얼마를 받았다 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하고 내가 이제 희망하는 또 급여가 있을 것이고 내가 과거에 받았던 급여가 있을 것입니다. 홈택스 가지고 소득 증빙원이라는 걸 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어떤 능력과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 요걸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겠죠. 보통 치과들은 그 직급이라든지 뭐 연차 이런 거에 따른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테이블이고 제가 뭐 공용 테이블 하나는 제가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 사례는 내가 받았던 과거의 급여나 희망 급여에 비해서 새로운 직장의 테이블이 더 높을 경우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무난하게 해결이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과거에 내가 받았던 급여랑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비슷한 경우 내 자신도 뭐 예전에 받았던 것 정도는 받고 싶습니다 라고 정도 되면 굉장히 무난하게 협의가 빨리 끝나는 경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급여를 올리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저 같은 인사 담당자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대표원장이 이 친구는 이러이러 해가지고 과거에 이 정도 그걸 받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능력도 있고 해가지고 대우받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테이블 안에 있는 금액이 아니라 특별하게 더 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과거에 받았던 급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연봉 협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나한테 오퍼가 와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런 경우에는 갑을의 관계가 확실하게 근로자 쪽에 갑의 포지션이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카웃을 제의를 받게 되면 몸값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보통 보면 치과에서는 스카웃 제의를 누구를 많이 하게 되냐면 상담실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 진료 스텝은 좀 극히 드물고 상담실장 쪽은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래 받던 연봉에서 뭐 굉장히 크게 심하게는 2배씩 드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연봉하고 능력하고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연봉이라는 거는 능력치가 낮아도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연봉을 결정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시기적인 또 시대적인 운도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영리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업종이 어떤 포지션이 더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해서 그 부분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기 몸값을 틔울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치과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달인 수준으로 굉장히 노력했을 때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확률이 높은 포지션이 템포러리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캐드캠이라든지 디지털 장비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정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템포러리 같은 경우에는 다 기계가 깎을 거라는 거죠. 나중에 기계가 다 깎으면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봉을 결정하는 건 바로
시장의 수요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시장이 원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이런 쪽을 계속 본인이 연구를 해야지 몸값을 높일 수 있어요. 그 주변에서 보세요. 이렇게 원장님이 어떤 포지션을 그렇게 되게 좀 힘들어하고 찾는지. 영상 오늘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질문이 많거나 이슈가 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영상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